예상치 못한 어떤 숨어있는 리스크가 이제 계속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뷰가 조금 달라요. 경제가 나빠져서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은 못 올라갑니다. 한 15내 20% 하락한다는 그 논거가 어떤 경기 침체보다 가장 모든 나라가 무서워하는 건 스태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논건데, 특히나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아까 제가 영국 자산에 대한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지면서 영국 파운드가 많이 밀렸는데, 결국 한 나라 통화가 무너지면 우리가 90년대에 외환위기를 겪은 것처럼 또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자국의 통화를 방어를 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죠, 중장기적으로. 그러면은 그 달러 대비 파운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금리를 올려야죠. 그래서 영국의 정책 금리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제 글로벌 IB 자료를 좀 참조한 내용이지만은 네. 현재 2.25입니다. 2.25인데 내년 말까지 5%까지 5.0까지 금리 인상을, 정책 금리 인상을 할 것 같고, 그 정책 금리 인상을 하는 가장 큰 논거는 단기적으로 파운드 하락을 막기 위한 정책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지난번에 와서 한 석 달 전에 와서 정책 금리 인상을 이렇게 표현했죠. 경제 브레이크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2단에서 5단까지 올리면은 필연적으로 영국의 실업률은 지금 현재 한 3.6인데 한 5.5까지 급등을 할 것 같아요. 경제를 완전히 쿨링시키는 쪽의 방향으로 갈 것 같고, 네네. 그러면 다시 이게 좀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내년까지 브레이크를 확 잡았다가 경제 딱 꺾이면은 이제 아마도 24년 정도는 약간 경기를 다시 좀 푸는 금리 인하 쪽으로 전체 로드맵은 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번에 어떤 이벤트를 생각하면서 좀 우리가 뭐 어떤 시사점 같은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정책 당국의 신뢰가 만약에 하락했을 때는 시장을 걷잡을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느꼈고,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경제가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한국 같은 경우 1년 이상 금리 인상을 했고, 미국도 거의 한 1년 가까이 금리 인상을 지금 하고 있죠. 네네.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금리 인상 쪽으로 꽤 긴 시간, 그리고 아주 높은, 그러니까 빅스텝으로 쫙쫙 올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숨어있는 리스크가 이제 계속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도 우리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걸 해결하는 거는 중앙 정부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좀 이따 질문 주시겠지만은 정책 금리가 언제 금리 인상을 스탑할 거냐라고 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로지컬리 말씀드리지만 그거와 별개로 와일드 카드 형태로 큰 이벤트가 딱 그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아마 그 시점이 정책 금리가 스탑하는 시점이 될 거 가능 개연성도 일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사실 뭐 전도표를 구호 FOMC에서 올해 말까지는 뭐 한 평균적으로 4.3%, 내년은 한 4.6%, 7%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그거와 별개로 뭐 뭔가 약간 좀 시장에 엄청난 쇼크를 줄 만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와일드 카드, 즉 원래는 이 정도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스탑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실제로 과거에 FRB 금리의 과거에 이렇게 쭉 브레이크를 잡다가 스탑한 시점에 네. 거의 예외 없이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사실은 발생을 했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실제로 금리 인상에 스탑하는 지점은 거의 다 그 금리 인상의 어떤 부작용 때문에 발생하는 이벤트가 좀 큰 이벤트 딱 터지면서 더 이상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되겠다, 보통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시장에는 사실 100% 악재도 없고 100% 호재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약간 금리 인상의 브레이크가 거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금리 얘기를 또 말씀 나누다가 하게 되었는데, 이게 사실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잖아요. 지금 9월 FOMC 이후에
그 파월의 다시 한번 그 강력한 긴축 스탠스를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발표된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견조하게 나왔어요. 깜짝 놀란 게 실업률이 3.5%가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맞습니다. 자연 실업률이 4.0%라고 하는데 네. 그 얘기는 즉슨 야, 맘 놓고 금리를 더 올려도 되겠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시장 참여자들한테 줌으로 인해서 뭐 사실상 그 이후부터 또 주가가 계속해서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인데 일단은 그 시장에 주는 사인 관점에서는 점도표를 뭐 내년까지는 한 4.6에서 4.7 정도로 제시를 했는데, 그렇다면 금리는 실질적으로 한 언제까지 올릴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의 점도표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은 네네. 지금 11월 달에 75bp 올리게 되고 점도표 따르면은 네. 12월 달에 50bp를 올려요. 그럼 현재보다 1.25가 더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 연말에 4.25에서 4.5가 되고, 그리고 내년 1, 4분기에 한번 25bp를 올리면은 4.5에서 4.75가 됩니다. 맞아요. 여기까지가 딱 현재 터미널 레이트를, 그러니까 최종 목표 금리를 얘기를 했고, 네. 저는 여기가 물론 이제 완전히 컨트롤 못한 인플레이션 변수가 있으면 다를 여지는 있지만은, 현재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본다고 하면 거기가 터미널 레이트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만약에 거기 터미널 레이트가 안 된다고 하면은, 즉 5% 이상으로 금리, 정책 금리 올라간다고 하면은 제가 판단은 완전히 하드랜딩을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연준에서 고민하는 거는 경제에 좀 둔화시키지만 엄청 충격파는 최소화하면서도, 제가 봐서는 지금 정책금리의 마지노선 정도를 선에 딱 그어 놓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러면 연말까지 4.5, 내년 1, 4분기까지 4.75 정도가 되는데,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는 이유는, 저는 이제 우리 유튜브에서 많은 전문 출연진인데 조금 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뷰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보통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고용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아직도 여전히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논거 실제로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또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논거가 임금 상승률을 미국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죠? 임금 상승률이 잡히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헤드라인 CPI나 이런 거를 꼼꼼히 뜯어보면은 지금 디스인플레이션 사인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예, 실제로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번 10월 초에 발표되어 있는 그 글로벌 PMI 지표에 보시면은 글로벌 제조 PMI가 49.8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그 회복된 이후에 처음으로 글로벌 경제가 이제 본격적인 제조업 기준으로 경기 침체 쪽 영역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50 미만이면 이제 안 좋은 그렇죠. 거죠. 안 좋은 경실적으로 보니까 기업하시는 분이 경기를 앞으로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전체 지수 안에서 약간 보통 이제 PMI 지표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제조업 경제의 어떤 건전성, 그러니까 얼마나 양호한지에 대한 측정치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서부 지표 중에서 앞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브 인덱스를 보면은 첫 번째는 employment, 기업들이 고용. 향후에 고용에 대한 의향이 어떻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 보면은 50 아래로 내려왔어요. 즉, 그것도 50 아래로 왔다는 거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향후에 경제를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이제 더 채용하고 싶지 않다는 의향이 줄어든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잡 오프닝 일자리는 줄어들 거고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사이드가 양쪽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서플라이, 그러니까 공급 쪽 사이드가 있고 디맨드 쪽 사이드가 있는데,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논거는 뭐냐면은, 비록 정책 당국에서 이쪽 디맨드 사이드를 죽이더라도 서플라이 사이드가 안 잡혀서 문제가 될 거라는 논거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 체계의 어떤 이제 그런 이슈 때문인데, 근데 재밌는 거가 언제 공급 쪽 사이드의 그러니까 어떤 병목 현상이 풀리는지 여부가 서플라이 쇼테이지 딜리버리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즉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는 뜻이고,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료냐면은 그 supply shortage deliver time과 이게 줄어들면은 PPI가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PPI라는 게 도매 물가 지수거든요. 그렇죠. 생산자 물가 지수.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도매 물가 지수인데 이게 줄어들면 시차를 두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면 또 시차를 두고 CPI, 소비자 물가가 일반적으로 좀 연결고는 약하지만은 네. 떨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인들이 그렇고, 그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의 고용 데이터 부분 중에서 가장 좀 어떻게 중요한 부분이 쉘터, 이제 주거 부분인데. 그 부분이 거의 뭐 그런 CPI나 그런 부분 30%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주거 부분인데 지금은 아직 여전히 세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많이 걱정인데, 네.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부동산에, 그러니까 이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의 임팩은 짧으면 빨라도 3개월 내지 한 6개월 뒤에 주로 여파가 딱 충격하고 오기 때문에 금년에 워낙에 쉼없이 빅점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얼만큼 충격이 될지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콱콱콱 잡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내년 초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그런 추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부분도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 우리가 예상 내년부터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둔화되는 사인이 봉착이 되면은 연준의 로드맵대로 전 정책금리가 갈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책금리가 연준 맵대로 간다고 하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석 달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정책금리와 우리 투자자에 투자하는 시장금리는 기본적으로 정책금리보다 시장금리가 선행을 하더라. 그렇죠. 선행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만약 로드맵을 내년 1, 4분기에 0.25까지 올린다. 우리가 그 어떤 최종 지향점을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도 금년 지금 4, 4분기가 미국 국채가 정점을 찍는 국면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들마다 뷰는 좀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어떤 고점 전망치는 여기 3.5에서 4% 전후가 일반적인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논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확연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채권을 얘기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안 바뀌고 있지만은 인플레이션의 화두가 메인 화두인데 아주 조만간에 이 화두가 경기 침체 화두, 경기 둔화의 화두로 넘어가는 시점이 될 거고 사인이 확인되면은, 그럼 그때부터는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내려오겠죠. 네. 그러면 그 시점이 아마도 이번 4, 4분기 정도 시점이 되지 않을까 연말 전후에서요. 네, 그렇게 봅니다. 약간 그런 뭐 아이비들의 컨센서스가 10년 만기 국제금리 기준으로 3.5%에서 4%라고 한다면 지금 고점이네요, 사실. 여기서 그렇다면 행보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은 4, 4분기 정도. 그러니까 지금 뭐 4, 4분기 초입이긴 한데 뭐 이 중에서 결과적으로 고점을 찍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할 수 있죠. 근데 저희 틀릴 수 있죠. 틀린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제 둔화되는 사인도 좀 더 시차를 두고 나중에 나오고 여전히 물가가 세게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그 목표 금리에서 한 번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요번에도 있지만 시장금리가 이게 최종 목표 금리에 맞춰서 시장금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조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마 일시적으로 4% 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만약 4% 넘으면은 과감히 국채 사십시오. 왜? 시차를 두고 1, 2년 뒤에 정책금리가 예상보다 더 올라간다는 1, 2년 뒤에 미국 경제나 한국 경제가 좀 더 심하게 하드랜딩을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좋은 투자 타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좀 최근에 주식시장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PPI라든지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좀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게 그쵸. 높게 나오다 보니까 그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뷰가 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장기화돼가지고 뭐 기준금리가 이제 뭐 전도표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 높게 갈 수도 있다. 그쵸. 그게 이제 일반적인 뷰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지금 하방 압력이 더 세진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인플레가 빨리 꺾일 수 있다, 빨리 둔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네. 좀 우리가 좀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 정책 금리도 그 정도에서 끝낼 것 같고, 네네. 그리고 그러면은 시장 금리도 먼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피크를 찍고 좀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했는데, 네. 방금 이제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이 힘들어지고 금리가 하향 안정하면 주식은 좋아지죠. 네. 그게 일반적 로직인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금리가 왜 내려오냐는 거예요. 경기 아무래도 좀 침체 그런 그렇죠. 우려들이 그렇죠. 네. 경제가 나빠져서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은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전문적일 수 있는데 우리가 주식 밸류에이션 할 때 할인율을 얘기하잖아요. 네. 할인율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일반 상황에서는 이 금리가 내려가면은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밸류에이션이 작아지는데 근데 경기 침체 쪽으로 가면은 이 할인율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죠? 어닝 리스크 프리미엄 뭐 이런 개념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수반하는 금리 인하는 주식에 아주 그런 뭐 추세적인 호재로 작동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 금리 인하가 사실 그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연준에서 내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예상하는 그 스탠스보다는 물가가 빨리 꺾여가지고 그렇게 기준금리를 팍팍 안 올릴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시그널 자체가 경기 침체로 가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별로 좋지 않다. 이제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을 것 같다. 뭐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네. 거의 뭐 한 10년에 한 번 오는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뭐 특히나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에 금리에 취약하다 보니까 네. 많이 빠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가격은 이미 많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좀 싸지 않나, 들어갈 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계속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악재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지금 충분히 빠졌는지 아니면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판단이 좀 기준선이 좀 달라질 것 같고 네네.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는 야데니 리서치 레포트 좀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한 S&P 500이 한 15배 정도 네. PR이 지금 이제 와 있어요. 그러면 15배라는 게 지난 20년간 S&P에 그냥 평균 정도에 이제 내려와 있죠. 사실은 뭐, 물론 살짝 쌀 수도 있는데 큰 범주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버블이 해소됐고, 과거 평균 정도, 적절한 정도에 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PR을 계산할 때 포워드 PR을 얘기하죠. 지금 방금 아마 화면에 보일 텐데, 이 화면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 향후 12달의 기업의 어닝 전망을 한 포워드 PR입니다. 미래이익을 반영하는.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이제 방금 얘기했던 얘기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접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리스크가 남았냐고 했을 때 제가 지난 1년 동안 주식시장이 지금 힘들었는데 힘들었던 거에 초기 시발점은 인플레이션 충격이었죠. 네. 인플레이션 충격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이 온 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충격파가 왔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결국 성장 충격, 그로스 샥 성장의 충격이고, 좀 얘기 좀 거창했는데, 쉬운 말로 하면은, 지금 방금 우리가 PER, 포워드 PER로 15배 정도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분모의 어닝이 이제 금년 대비해서, 조금은 뭐 보통 5에서 한 7% 정도 증가할 거라고 반영이 돼 있어서 PER이 지금 15배 정도 되거든요. 즉, 뭐냐면 글로벌 IB들이 예측하는 기업의 내년도 어닝 전망이 전년보다는 많이 둔화되지만은 마이너스까지 간다고 전망이 돼 있지는 않거든요. 즉, 어느 정도 글로벌 기업들의 내년의 포캐스트를 보면은 소프트 랜딩 뷰를 반영해서 계산을 해 놓은 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브레이크를 계속 잡고 있는데, 혹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견해대로 인플레이션 안 잡으면 브레이크를 더 올릴 거고, 그러면은 경기는 하드랜딩 쪽으로 갈 거거든요. 그럼 경기 침체로 갈 거고, 그러면 보면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경기 침체 시 EPS, 전년 대비 EPS는 평균적으로 15% 내지 20%가 하락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분자 분모를 얘기할 때
분모가 15% 하락하면 이론적으로 밸류에이션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프라이스가 15% 하락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제 성장의 충격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성장 충격파가 이게 어떤 과도한 금리 인상을 떠나서 만약에 내년 경기 침체까지 가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이론적으로 최근에 JP모건 회장이 말한 대로 한 15 내지 20% 하락한다는 그 논거가 사실은 그냥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미국 경기 침체 들어가면은 이론적으로 그 정도로 그러니까 현재 레벨에서 더 원다운 할 여지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우리 좀 준비해 둘 필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결국 미국의 내년의 경제가 소프트 랜딩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하드 랜딩으로 끝날 거냐 이거와 연동이 돼 있고 만에 하나 하드 랜딩 쪽으로 가면은 우리의 어떤 어닝 전망은 마이너스 쪽으로 전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적정 주가는 달라지겠죠. 네. 일단 뭐 최근에 뭐 그냥 제넛 옐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랜딩으로 갈 것이다 얘기는 했지만은 이제 그거는 이제 그분의 생각인 것이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드 랜딩으로 갈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유럽, 중국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유럽은 확실히 내년에 경기 침체다. 거기는 뭐 빼놓고 말씀드렸고 중국은 부동산 시장 때문에 계속 녹록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은 제가 소프트 랜딩 뷰가 주력 뷰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 기존에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뷰인데 문제 이 변수는 뭐냐면 결국 연준의 정책금리란 이 브레이크를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서 근데 원래는 지난번에 뵐 때만 하더라도 한 3%대 중반 정도가 최종 FRB 금리 인상이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맞아요. 했죠. 그렇게 인식을 했었죠. 그 레벨에서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는 소프트 랜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브레이크가 한 단위 더 올라왔죠. 4.5, 4% 후반대까지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 중심축이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그보다는 브레이크가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소프트 랜딩에서 점진적으로 하드 랜딩 쪽으로 무게추가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제 견해입니다. 추세 자체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네, 가능성 맞습니다. 좀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 이제 네, 보시는 맞습니다. 거고. 만약에 극적으로 소프트 랜딩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여기에서 10%에서 15%더 다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저점을 찍고 좀 그쵸, 반등할 수 저점인 있겠네요. 거죠. 맞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분이 저렇게 된다라고 해서 또 100% 그렇게 포지션을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된다라기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가정에 의해서 이 가정이 바뀌면은 또 바뀔 그쵸, 수도 있으니까 그쵸, 맞습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